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 그리고 남쪽을 좀 유심히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좀 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구리라든지 하남이라든지 평촌, 용인, 수원 이런 곳들의 어떤 투자를 많이 저도 생각하고 있고 권하는 이유는 그쪽에 이제 아무래도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서울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서울이 좀 비싸서 못 사는 분들은 경기도 쪽을 많이 찾아보게 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좀 뭐 적당한데 가성비라고 할까요? 좀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지역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경기도 자체가 원체 이제 큰 땅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 그리고 남쪽을 좀 유심히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좀 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구리라든지 하남이라든지 평촌, 용인, 수원 이런 곳들의 어떤 투자를 많이 저도 생각하고 있고 권하는 이유는 그쪽에 이제 아무래도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사람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쪽에 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시드에 따라서 본인이 좀 지역을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남은 좀 시드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드는 사실은 뭐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투자금 1억이나 2억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투자금 1억이면은 매매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매매가가 되고요. 또 투자금 2억이라고 하면은 매매가로는 6억 내외가 되거든요. 대출 좀 받아서 혹은 전세 끼고 뭐 이런 전세 건가요? 끼고를 말씀드리는 거야. 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다르고요. 이제 갭 투자를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데 네. 하남의 이제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금 1억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네, 비싸죠. 미사는. 근데 이제 조금 평수를 낮추고 하면은 투자금 2억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있고요. 또 뭐 말씀드렸던 뭐 구리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매매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가 한 6억 정도면은 투자금 2억. 매매가 1억이면은 좀 평촌이라든지 구리 뭐 예산은 4, 5억 정도. 5억은 좀 힘들고요. 4억 5천 언더로 해서 물건을 찾아보신다면은 투자금 뭐 1억으로도 들어갔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뭐 구리나 평촌보다는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수록 이제 투자금을 조금 더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구리나 평촌 이런 데 투자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구축 아파트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촌에도 최근에 그러니까 안양 쪽이라고 할게요. 안양에는 그래도 최근에 신축 아파트가 꽤 공급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곳에 투자하려면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신축 아파트는 뭐 최근까지는 좀 그 전세가가 좀 받쳐주지를 못해서 평촌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평촌을 그 투자금이면은 평촌에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서울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조금 평촌보다는 이제 그 위에보다 더 상급지로 가시는 게 더 맞고요. 지금 이제 전세 이제 입주가 거의 이제 끝나고 좀 전세가가 좀 안정을 찾게 되면은 이제 평촌도 해볼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그 신축들이 있는 그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 학원가에서도 좀 멀고요. 역하고도 좀 멀단 말이야. 4호선. 어바인 뭐 이런데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들어갈 때는 이제 신축에 들어가서 사시는 편리성은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자녀를 키울 때는 학원가로 보내야 되고 또 뭐 4호선 라인의 어떤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축보다는 저는 그래도 구축, 올수리 되어 있는 구축 쪽으로 생각을 하고 진입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봐요. 범계역과 평촌역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 주변에 또 학원가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 라인을 좀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계역 쪽에 학원가, 평촌 학원가 맞아요. 주변을 좀 맞아요. 추천을 해주신다. 네. 근데 또 신축
들어온 그 주변에는 이제 인동선이 또 들어올 예정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인동선이 들어올 걸 생각하면 지금도 괜찮은 때 아닐까요? 맞아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는 인동선 쪽 그 라인 신축들이 좀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뭐 당장 개통하는 것은 또 아니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지금 신축보다는 입지 자체를 봤을 때는 입지만 놓고 그렇죠.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그 구도심의 단지들이 입지적으로는 더 좋기 때문에 사실 뭐 인동선 자체가 뭐 강남으로 연결되는 그런 노선인 것은 아니잖아요. 뭐 공사는 물론 하고 있지만은 하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은 인동선 쪽 신축보다는 범계역 평촌역 주변에 있는 그 구축들 학원가하고 가까운 구축들에 투자하시기를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면 더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단지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축이더라도 새 아파트가 될 만한 녀석의 입지 좋은 곳을 고르는 게 나을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그 수지구청 주변에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재건축 뭐 추진 중인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것도 지하철 노선도 신분당선이잖아요, 무려. 맞아요. 네, 강남까지 한 방에 오는. 우리도 지금 강남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수지구청역 주변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고요. 또 거기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예시를 많이 드는 곳이거든요. 강남까지 교통이 좋고 또 주변에 학원가가 또 잘 돼 있고 좋은 학교들이 또 같이 뭐 이렇게 수지고 이런 데 좋죠. 맞아요. 네. 같이 이렇게 집적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곳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실거주든 투자든 수지구청역 주변의 단지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투자도 많이 하시고 실거주도 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이제 재건축 가능성 또 리모델링 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지기에는 사실은 조금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서울도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될 곳, 리모델링을 해야 될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들보다 사실은 집값이라든지 추가 분담금의 어떤 부담 정도라든지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만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기대하고 거기에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입지적인 강점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기존 서울이 지금 굉장히 급등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서울의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는 비교적 하락률이 좀 그래도 준수한 그런 어떤 단지들이 거기에 좀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뭐 당장 이렇게 리모델링 재건축이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재건축 관점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용인역, 구성역, GTX A역 주변에 최근이라고 하긴 이제 꽤 됐지만 입주를 했잖아요. 이 편한 세상 12억에 84 타입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세게 났죠. 대차게 나고 마이너스 피도 제가 알기로 한 2, 3천 정도 마피가 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입주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그쪽에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거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 신축 이제 마이너스 피 약간 났었을 때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제 조금 이렇게 주춤했을 때 이제 그랬던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원체 지금 시장 자체에서 신축의 희소성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뭐 광명도 그렇고요. 또 구성역 주변에 그런 신축들도 그렇고 사실 고분양가라는 이유로 사실은 미분양이 조금 남아있고 미계약되는 물량들이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거의 다 털어서 다 지금 소진이 돼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좋다고 봐요.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또 투자처로서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보고 입지 자체는 뭐 크게 마이너스 될 만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제 분양가가 좀 높았다는 것이 지금 그런 어떤 마이너스 피가 나오는 물건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소진돼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본다면은 뭐 지금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막상 그 동네 서울우유 뭐 그쪽에 가보면 사실 되게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도시 뭐 이런 느낌이 정말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12억이라는 게 되게 큰 돈인데 여기를 이 돈 주고 산다고?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만약에 플랫폼 시티가 들어오고 나면 그 주변 환경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 여건도 그렇고 뭐 신도시 또 기존의 또 교통망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양가 20여개 여기를 사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미계약 미분양이 났었던 것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들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약간 좀 바뀐 것이죠. 이제는 들어갈 만하다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가격에 사도 그래도 좀 먹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 공감대 같은 것들이 지금 매수자들에게 지금 먹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미분양 물량들이 다 해소가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뭐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해 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유지해 나간다면은 그런 것들도 시세가 좀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산세교 쪽은 사실 분양가가 지금도 굉장히 싼 편이잖아요. 뭐 한 5억 안팎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곳에 미분양 줍줍도 일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급적이면은 지금 좀 물리적인 거리가 좀 사실은 오산까지 가기에는 조금 멀고요. 그래서 오산, 평택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도 상승 흐름이 진입했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지 그리고 지하철 강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 뚫려 있는 그런 곳들까지의 어떤 흐름이 와 있는 상태여서 물론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오산이라든지 평택까지도 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진입하는 어떤 개념에서 들어가서 기다리겠다 하는 것이라면 뭐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곳에 대해서는 약간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과연 온기가 전해질까? 그렇죠. 네. 온기가 전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반신반의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도 사실은 뭐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보다 조금 더 상급지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좀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모니터링해서 흐름이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뭐 미리 선진입하는 관점에서 오산, 평택도 괜찮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불확실성의 영역이 있으니까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그게 맞아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사실 서울에서 자차로 갈 때는 오산이나 동탄이나 거리가 사실 별 차이는 차이는 없거든요. 없어요. 하지만 아파트값 차이는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탄에 뭐 내가 직장도 다 있고 내 삶의 주거가 다 그쪽에 생활권이 다 몰려 있다. 이런 분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오산 같은 데 새 아파트 뭐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볼까요? 뭐 실거주 관점이라면은 뭐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보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탄 그 역 주변에 있는 신축들의 가격이 뭐 서울 못지않게 지금 비싼 것이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동탄 사실 조금 안쪽으로만 들어가더라도 아직까지도 하락률이 좀 높은 그런 입지가 좀 떨어지는 단지들은 하락률이 좀 높은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착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같은 돈이라면은 그래도 동탄 안에서 실거주를 마련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는 보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도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오산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동탄 안에서 얼마든지 싼 데가 많다. 그렇죠.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물건지를 선택할 옵션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동탄에 남동탄까지 다 보면 워낙에 좀 많잖아요. 사실 많아요. 아파트들이. 그래서 다양하고. 구석구석 잘 찾아보면은 네. 싼 데들이 사실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데로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도 오산보다는 나중을 봐도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흐름은 듭니다. 먼저 동탄 안에서 먼저 돈 다음에 내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흐름을 먼저 받을 가능성도 크고.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투자금도 전세가가 동탄이 더 잘 나오니까 맞아요. 투자금도 어떻게 보면 별 차이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제 생각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뭐 시장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산이라든지 조금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곳들의 수요가 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도 동탄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머물러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수원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수원에서 이 동네는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인동선이 지나가는 곳이 이제 영통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통역을 사실 저는 좋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투자금 한 1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있고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2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땐 그렇고요. 또 뭐 학원과 교통 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가 조금 오래됐다라는 것의 어떤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입지 자체는 또 좋기 때문에 또 지금 하락률 고점 대비 하락률도 한 30% 정도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있고요. 입지도 좋고요. 또 투자금도 뭐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수도권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수원 쪽에 많이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영통역 주변을 일단 1차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내가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한 1억 정도 있다.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있다 하면 영통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촌에도 그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데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촌, 뭐 아까 말씀하셨던 수지, 그리고 영통, 뭐 이런데 뭐 동탄, 뭐 이런 다 포함해서 네. 이 중에서 하나만 꼽아봐라 하면 어디가 좋으세요? 뭐 개인 취향이니까 이거는. 네,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그 강남까지 빨리 연결될 수 있는 신분당선 라인에 있는 뭐 수지 좋다고 보고요. 또 평촌도 또 4호선 뭐 금방 또 서울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평촌하고 수지 정도 우선적으로 먼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수원은 서울까지 올라오기에는 조금 그래도 거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생활권이 다르다. 그렇죠. 네. 생활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서울 생활권으로 묶일 수 있는 곳들을 먼저 좀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서울 생활권으로 묶여야 나중에 수요도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미래를 생각해서 평촌이나 수지구청역 주변을 네. 보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서울 수도권은 우리가 좀 면밀히 좀 많이 살펴본 것 같거든요. 네. 지방 쪽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 없는데 지방에서 좀 뭐 부산이나 울산 쪽 이런 쪽에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잖아요. 네. 부산이나 울산 쪽 어디 좀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까요? 우선 지방은 이제 하락장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상급지부터 검토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해운대, 뭐 수영구, 동래구, 남구 이렇게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고 울산은 이제 남구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제 중구 이렇게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어떤 상급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으로 내지는 내가 그쪽에서 실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요. 아직까지 그 광역시의 하급지들까지는 상승 공기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미리 진입해서 기다릴 것은 아니고 아직 상급지들도 움직이지 못한 현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가장 입지가 좋은 남구 위주로 좀 보고 남구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남구에서도 뭐 무거동 이쪽 보면 될까요? 옥동 뭐 이런 쪽 보면 무거동 되나요? 쪽보다는 네. 무거동이 이제 울산 그 남구 옥동 학원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왼쪽에 있거든요. 네네.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정동, 네. 야음동 이런 쪽들이 더 아마 그 상승을 더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쪽에 이제 신축들 아파트들이 네네. 그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라엘레스라고 이제 최근에 대단지 분양을 해서 최근에 이제 완판을 한 그런 신축 아파트들이 거기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거동 쪽보다 그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신축들 또 그 신축 주변에 있는 구축들 이런 곳들이 아무래도 좀 먼저 상승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울산 남구를 보더라도 일단은 신축이 몰려 있는 곳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건 뭐 서울도 그렇지만 네. 지방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어떤 니즈는 다 신축, 얼죽신이라고 최근에 그런 유행어도 나올 정도로 그쪽에 사시는 분들 다 신축을 선호하시는 것은 뭐 다 서울과 마찬가지 대동소이하거든요. 신축 한번 살면 네. 구축 못 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세종시 한번 산 다음에는 신축 사령 너무 해가지고 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신축의 수요가 몰리고 가격을 신축이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이왕이면 신축이 좋고요. 신축이 정 안 된다면은 신축 주변에 있는 같이 입지를 공유할 수 있는 구축
아파트 이렇게 이제 입지를 좀 좁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부산은 어디를 좀 중심으로 보면 좋을까요? 부산은 뭐 해운대구는 당연히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뭐 남구 다 좋은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 저는 뭐 학군지를 중심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본 곳은 이제 동래구 쪽에 있는 학군지들 이게 봤고요. 또 거기에 이제 신축 최근에 이제 입주를 해서 그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라고 하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들도 지금 들어와 있기도 하고 레이 카운티라는 또 그런 단지도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신축 단지들이 대규모 신축 단지들이 이끌어가는 그러면서 또 학군지의 어떤 그런 요소도 가지고 있는 이런 동네들이 조금 제 관심 어떤 지역인데 그런 곳들도 지금 현재 신축들에서는 약간 매수자들이 진입을 했고 또 가격이 조금 이렇게 오르면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걷어들이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현재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동래구뿐만 아니라 남구 쪽 신축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수영구도 뭐 더하고 해운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구는 아직은 좀 위험하겠죠? 대구는 부산이나 울산보다는 조금 늦을 것 같긴 해요.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공급 물량도 좀 남아 있고요. 아직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들이 좀 지금 많거든요. 가면은 그냥 온통 새 아파트 맞습니다. 공사만 계속하고 그래서 있더라고요. 네. 아직 그래서 이제 물량을 좀 조금 정리가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대구는 한번 과거의 어떤 그런 상승 흐름을 봤을 때는 한번 또 불을 뿜게 되면은 굉장히 또 무서운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조금 사람들이 대구에 지금 진입하기를 좀 꺼려하는 이런 어떤 시기에는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본인의 집을 빨리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 두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이고요. 투자는 조금 대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구에 미리 지금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까 이제 대구보다 조금 더 흐름이 빠를 것으로 생각되는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것들을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구는 어쨌든 부산, 울산 흐름의 모습을 좀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네. 굳이 생각하고.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그리고 그 투자하고 한 사이클 돌고 대구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구가 또 이렇게 한번 오를 땐 정말 화끈하시잖아요. 맞아요. 대구 분들이 진짜 네, 화끈하시니까 네. 그런 모습을 기대하신다면 네. 굳이 조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맞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의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